함께 걸으며 손 닿지 못할 만큼 한참을 뒤에 오던 그녀였죠. 빨리 오라며 그녀를 다그치고 답답한 맘에 난 앞서서 걸었는데 천천히 걸을 걸 그랬죠. 먼저가 날 잃었었는지 그녀가 오지 않네요. 하루를 헤매다 돌아온 그녀는 어제보다 많이 다른 모습이죠. 날 보며 웃는 미소도 그 향기도 모두 예전과 같은데 낯설은 그대 모습. 사소한 일로 많이 다툰 날이었죠. 평소와 다른 그녀 모습 보고 먼저 다가가 그녀를 달래봤지만 내 말도 들으려 하는 채 울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허락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안고 싶다고 고개를 저으면 그저 난 저으면 예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조금 더 함께하고파 그렇게도 천천히 걷던 그녀를 알지 못한 내 죄로 보내야 하나요? 그대 혼자서 나를 남겨둔 채 가는 거 여린 그대가 참 힘든 일이라 나 그대 따라서 이별이란 슬픈 세상에 나도 함께 갈게요. 고개를 저으면 그저 난 저으면 예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조금 더 함께하고파 그렇게도 천천히 걷던 그녀를 난 보내야만 하죠.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엄주원입니다. 오늘 마중물님이 청하신 고유진의 걸음이 느린 아이로 출발했습니다. 잔잔하게 출발했습니다. 비 오는 날 딱 어울리는 네. 잔잔한 노래였어요. 네, 감성을 젖게 하는. 아, 비가 오는 건 좋은데 너무 와서 걱정이에요. 네. 벌써부터 네. 쭌쭌이님이
오늘은 알아두면 돈이 되는 머니톡 진도 많습니다. 진도 많이 나가야 하니 오늘은 낮에 눈에 띈 기사는 하나만 보나요? 정말 다 외우시는군요. 아니 큐시트가 유출이 되나요? 우리 큐시트를 어쩜 이렇게 잘하시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하나만 보겠다고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또 귀 기울여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데드크로스님 또 탈모 공격 시작됐어. 일관적이어서 좋습니다. 네. 자, 원인 JTB님, 참. 어마나 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 항상 이렇게 써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낮에 가시죠. 눈에 띈 네. 뉴스는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자막 띄워주세요. 오늘 차에 기름 넣으시는 분들 나 오늘 넣었는데. 며칠 정도만 좀 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차가 멈출 지경이 아니라면 조금 며칠 정도 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일 뭐 바로 네, 떨어지진 내일부터 않잖아요. 그렇죠. 유류세가 네. 더 내려가서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평균 57원 내려갑니다. 내일부터 올해 말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예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지금 30%인데 37%로 확대가 됩니다. 어우. 물론 뭐 이유야 뻔하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가 겪는 유류비 부담 완화하고 지금 치솟는 물가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리터당 아까 휘발유는 57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유는 38원 저렴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주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유류세 인하는 내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이미 주유소들이 그러니까 소진할 때까지는 인하 안 전에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인하 전에 그 뭐라 그럴까 미리- 들여놓은 물량, 그쵸. 인하되기 네. 전에 들여놓은 물량, 팔려고 들여놓은 물량 거기에 소급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여놓은 물량이 다 나갈 때까지는 기존 유류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물량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기름값이 내일부터 다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몇 주 안에 내려가겠죠. 근데 오를 땐 바로 올리는 느낌이어서 그때 그렇죠. 댓글에도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라 하셨어? 오를 때는 들여놓은 물량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올려버려. 올리는 거죠. 자, 유류세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 차원에서 단순 가공식품, 식료품에 네. 대한 부가가치세도 일부 품목 면제됩니다. 음. 개별 포장된 김치, 간장, 단무지 이게 무슨 기준으로 선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수입된 커피와 코코와 원두, 로스팅된 거는 제외됩니다. 제외. 네, 그러니까 생두에는 부가가치세가 내일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오늘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이것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큐레이션도 이렇게 돈 관련된 얘기로 했는데 목요일에 돈수다 떨 내용이 많은 날입니다. 많죠.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게다가 정철진 평론가께서 2주 만에. 한 주 쉬셨다고 네. 오늘은 또 내용을 더 풍성하게 갖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부담 준다고요? 갖고 오셨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크리에이팅하기만 하고요. 8초 후 기대하겠습니다.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를 모두 모았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주 만에 안녕하십니까. 뵙겠습니다. 또 한 주 쉬셔서 그런지 조금 얼굴색이 뭐 좋아 정확히 보이시는 얘기하면 것은 쉬신 거 저의, 아니에요? 네, 저의 더 착각일까요? 고생하셨어. 저의 착각일까요? 맞아요. 네. 네. 아, 힘든 이발을 나날을- 하셨군요.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신수가 훤해지신 거구나. 이발을 하셔서. 그럴까요? 네. 좀 훤칠해지신 네. 정철진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주식 얘기부터 해야겠죠. 요즘에 어딜 가나 주식 얘기입니다. 네. 더 코스피가 빠졌죠? 오늘도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반등 하나 싶다가도 이내 다시 내려가고 네. 다시 내려가고 네.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까? 요즘 그쵸. 증시의 최대 화두는 이거 아닙니까? 네. 뭐 바닥이 어디냐? 네. 전문가들도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 말하는 게 이쯤 떨어졌으면 이제는 이제는 되지 올라가. 올라야 않아. 되지 않나. 여기가 바닥이야 아니야라는 건데요. 이 주식시장의 바닥과 꼭지는 신의 영역이라고 아. 합니다. 그렇죠. 알 수가 그래서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닥권이야. 바닥권. 네, 혹은 여기가 꼭지 지음이야. 네. 이 정도만 알 수가 있는데 안정을 할 수가 없죠. 네. 다만 지금의 문제는 여기가 바닥권이 아니라면 그 밑에 또 걸리는 영역이 한 10% 코스피가 더 빠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닥권이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죠. 시장이 10%가 하락한다면 종목으로는 뭐 20% 이상이 더 때려 맞는다는 거니까. 아. 그래서 지금 증시 바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스피와 세계 주식시장은 3단 콤보를 맞았다. 네. 1단 콤보는 뭐였냐면 뭐죠?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인플레냐 네, 아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옥신각신을 했죠. 네. 그래서 심지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한때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네. 트랜지토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패를 받았죠. 인플레이션이 맞았죠. 맞다. 네. 인플레이션이 확정이다. 그래서 한 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꽝 떨어졌죠. 그럼 2단 콤보는 뭐냐? 그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네. 얼마 올릴까? 네. 야, 조금 올릴 거야. 경기 생각해서 0.25 정도 올리고 어우. 연말 가도 2%면은 많이 올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아니야. 더 세게 올릴 거야.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옥신각신했죠. 근데 또 어떻게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 스텝이 거예요? 네, 이제는 아, 빅스텝 자이언스텝 나왔고 연준 의원들이 점도표를 찍는데 올 연말 3.4입니다. 3.5까지 올린다고 찍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또 한번 결탄이 나니까 또 꽝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두 그럼 번째. 두 번째. 그럼 마지막 지금은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네. 뭐죠? 야, 이렇게 어려우니까 인플레가 오고 그러나 그렇죠. 지금 인플레는 뭐 소위 말하는 악성 인플레고 공급발 인플레고 그래가지고 이대로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는 스텝이. 것과 경기. 네. 또 한켠에서는 야, 아무리 힘들어도 경기 침체는 아니야. 경기 둔화야.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가지고 또 옥신각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또 승리를 한다면 한 방이 더 맞아야 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3개고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그거죠. 이제 다 오긴 왔잖아요. 네. 네. 2단만 맞았지만 요 3단만 안 맞으면 여기가 바닥인 거고 네. 또 경기 상단까지 침체라는 게 오면. 네. 또 그게 쉽진 않지. 그게 뭐 말은 쉽지만 경기 침체가 또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바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군요. 중요한 겁니다. 더 그러니까 침체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둔화로 맞고 올라가느냐. 네. 아. 그래서 증시 바닥이냐 아니냐는 우리 악재 3단 콤보까지 다 때려 맞느냐 아니면 여기서 돌리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우크라이나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건 세부적인 거고요. 큰 틀에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 정도로 맞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침체가 승리한다면 네. 그러면 바닥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주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와의 싸움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해. 또 일각에서는 아니야. 경기 둔화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언저리 어디에서 끝날 거야. 이걸 놓고 지금 굉장히 이제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여기 다쳤네요. 예. 네. 예, 인터넷이 유- 꽂아버렸네요. 어머. 예. 그래서 일단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채팅창을 못 보기 때문에 채팅창을 봐주셔야 합니다. 네, 한번 그렇습니다. 볼게요, 선생님께서. 제가.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아까 이제 라이온님께서 예. 뭐라 그러셨냐면 네.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그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라고 생각하면 그 밑에 지옥이 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어. 제 생각에는 다 왔고요. 네, 아, 네. 지하냐 지옥이냐인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지금은 지하군요. 예, 지하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멈추냐 아니면 아우 무섭다. 단어들이. 지옥을 볼 거냐의 차이고요. 거기에 예. 대한 그 하나의 이거 결정하는 것은 경기 경기다. 침체에 빠지느냐 여기에서 건져내느냐의 싸움이기는 한데 공교롭게도 공적 사이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든가 연준 쪽에 특히 가장 똑똑하다는 뭐 천재라고 알리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등은 경기 둔화로 끝낼 거야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쪽은 더 세게 밀려고 하나 봐요. 투자은행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투자은행들은 경기 침체야. 40%도. 왜 그러는 걸까요? 경기 침체 확률이 2배 증가했다. 모건 스탠리에서 네. 오늘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증시가 10%또 빠질 또 빠질 거다.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했더라고요. 거죠. 네. 그게 저도 놀라운 게 지금 남은 게 한 10% 정도, 15%거든요. 또 왜 그러는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은 그거까지를 다 무너질 거야 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쪽에서는 이쯤 언저리가 이제 소위 말한
뭐 바닥권을 찍은 거야라는 이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 주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맞춘다든가 꼭지를 맞춘다는 얘기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좀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바닥인 줄 알고 이제 어제 오늘 그제부터 개인이 지금 엄청 또 사고 샀거든요. 있어요. 네. 음. 근데 이게 1, 2% 하락짜리가 아니라 이번이 바닥이 아니라면 한 10%, 10% 15%가 또 미치기 때문에 음. 상당히 이 주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지금 있겠죠. 7월에 2,000 봅니다. 뭐 신바르토님 이런 네. 댓글도 주셨고 근데 많은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더 예. 내려갈 거라고 보나 봐요. 네. 근데 넉넉히 바닥이 언제 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제 바닥이 오겠구나. 아 신호. 이렇게 좀 이렇게 음. 수급이나 재료 이런 거에서 뭐를 좀 봐야지 이제 바닥이 머지않았군 하고 감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료적인 측면, 과연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라는 부분은 뭐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를 보면 네. 나머지들이 다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뭘까요? 하나는 네. 외국인 투자자의 귀환입니다.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코스피가 그때 막 1,500, 1,400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반등을 할 때 네. 외국인 녀석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그때부터 담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일부 구간에 담았지만 그때부터 계속 우리 주식을 비워냈고요. 네. 그 주식을 우리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아냈습니다. 하고 이제 주식이 3,300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개인들이 다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엄청나게 쌓아놓던 개인들의 주식을 다시 외국인들이 받아줄 때가 그게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늘 말씀드리죠. 한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네. 해야 되는데 하루에 적어도 3천억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거의 2조 원대가 급속도로 들어오는 게 실은 수급에 있어서의 바닥권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바닥이 좀 임박했다라고 보는 이제 그 논거 중에 하나는 주식이요. 일단 우리 개인들이 언제부터 사모았냐? 뭐 1,800, 1,900, 2,000에서부터 쭉 샀다가 지금 다시 2,300까지 떨어져 네. 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가격대로 따지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받아준다 한들 그들이 비싸게 사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가혹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왕창 샀던 그 출발점 그게 한 2,080, 2,160 요 사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다 민 다음에 여기서 받아갈지 아니면 2,300에서 사갈지 이거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하기보다는 그 신호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중요하냐? 외국인들이 산다는 거에서는요. 1. 환율이 이제는 꼭지를 찍었다라는 뜻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만약에 원화가 더 약세된다면 안 삽니다. 환차 손을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인이 산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환율도 이제 달러 강세에서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게 중요해. 이 말도요. 네. 결국은 외국인이 사냐 안 사는 사냐를 거군요. 보면 그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근데 두 개가 또 매치가 되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하고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금리는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오르지만은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싸움을 벌이다가 싸움이 끝나면 네.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 역방향을 탑니다. 이게 좀 이런 거죠. 지금도 경기 둔화냐 침체냐랑 막 싸우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승리하면은 꽝 떨어지지만 네. 더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게임은 셋됐으니까.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변수가 다 이제 끝난 끝났기 거군요.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반등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실은 돌리면 돌아가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경기 침체까지 연준이 경기 침체야 항복선을 하고 꽝 맞으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일시적인 V자 반등도 가능하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현 시점에서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들이 사느냐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또 요즘 수급 지표 중에 많이 나온 뭐와 관계 있냐면 신용융자 잔고, 네. 신용 거래 잔고 아시죠? 네.
그 여의도에서 뭐 흉흉하게 찌라시 도는 거에서는 신용융자잔고가 얼마여야 바닥이다. 예. 그 신용잔고라는 게 여러분 빚투자입니다. 그렇죠. 뭐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짧게는 우리가 뭐 3일짜리 미수도 쓰고요, 이틀짜리 신용도 쓰고요, 주식 담보대출도 받고요. 이거를 신용융자잔고라고 하고 이 통계에 안 합치는 게 스톡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지금 많이 쓰이는데 이제 그런 걸 큰 틀에서 빚투자인데. 네. 한때 신용융자잔고 스탁론 빼고 융자잔고가 25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얼마요? 예상 한번 해보세요. 현재 여러분 20. 신용융자잔고가 예. 얼마? 25조에서 25조에서 고점에서 지금 글쎄요. 뭐 17조까지 왔습니다. 8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8조 원의 개인들의 빚을 뺏겼다는 건데 네. 이걸 거의 뭐 30% 하한가 반대매매 맞았다고 쳐도 뭐 개인들이 한 3조 원대를 지금 날린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뭐 빚투자의 출발점이 15조라는 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조가 더 털리면 바닥일 네, 것이다. 바닥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외국인 수급으로 설명이 되는 게요. 개인이 털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샀다는 거죠. 샀다는 네. 거고요. 아마 그게 되면 그걸 외국인이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적어도 5거래일 연속을 사는지 그것도 3천억 이상 사는지가 보는 것이 저는 가장 현명한 바닥을 보는 센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거의 2% 급락을 했는데 네. 외국인은 건드리지도 맞아. 않아요. 개인들이 옴싹 사지 않습니까? 이러면 확률적으로는 바닥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밤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뭐죠?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PCE. 그러니까 물가 지표라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도 PCE. 있지만 예, 연준은 이 PCE라는 물가 지표를 네. 보거든요. 이제 바로 이 PCE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 예. 이게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항상 그렇죠, 여러분. 이게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게 딱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 이게 딱 나왔는데 여기서 시장이 더 밀어버린다. 그러면 앞서 JP 모건도 얘기하고 뭐 누가 얘기하는 10에서 15%가 더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그것은 언제 끝나느냐? 이제 연준이 항복선을 하는 거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예, 그래서 판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제 PCE 지표가 딱 나왔어요. 그게 높든 낮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시장이 해석이 돌린다. 지금 선물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데 네. 되돌린다라고 한다면 실은 3단 콤보는 안 맞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면서 둔화 쪽으로 이제 게임이 이쯤에서는 일단 단기 종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밤입니다. 오늘 네. 비도 이렇게 오고 주식도 굉장히 많이 떨어서 괴롭지만 2시간 남았네요. 9시 반이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꼭 PC 지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귀환 5거래일 이상 3천억 이상 네, 아니죠. 3천억씩이니까 2조. 3천억 2조. 3천억 네. 매일 네. 매일 네. 1 3천억 이상 네. 5거래일 이상 네. 그리고 신용융자 규모 15조 원 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 반에 나오는 PC 지표 네. 이후 시장의 동향 네. 그 5가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어렵다. 네. 근데 뭐 바닥선 자꾸 얘기하셔서 저 네. 이런 질문 드리기 죄송하긴 한데 네.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게 2300 밑으로 갈까 아니면 다시 2300 선에서 올라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단 콤보를 짚어주시고 맞으면 2300 부동산 넘어갈게요. 왜냐면 못 지키죠. 2300까지는 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인플레와 콤보. 긴축까지야 반영된 거거든요. 음. 경기 침체라면 이제 새 세상이 열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피보나치의 되돌림 이 정도는 주식 투자하면서 좀 이게 어렵지만 네. 아주 또 짧고 쉽게 얘기한다면 오. 인생이라는 게 항상 되돌린다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일정만큼 다시 되돌리고요. 떨어졌어도 일정만큼 비율로 다시 되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되돌리는 선이 뭐 38도 있고요, 50도 있고 61.8도 있는데 피보나치는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61.8을 이제 되돌림다. 그래서 인생도 되돌리잖아요. 네. 갔다가 돌아왔다 다시 가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왜 피보나치를 얘기하냐면 우리 코스피 그 코로나 때 확 떨어졌던 때가 그 1,400, 1,500대 라인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고점이 3,300이잖아요. 거기를 아마 HTS에 피보나치 수평대라고 있는데요. 그 수평대를 이렇게 쫙 벌려서 갖다 대면 되돌림들이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50% 되돌린 구간이 2,300이고요. 아. 만약에 피보나치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내려가야 되잖아요. 다시 네.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이 되돌림이 50%가 지금 2,300 지금이었었고요. 61.8이 2,1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160. 이 뭐 이게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료와 수급까지 좀 마련해 본다면 만에 하나 3단 콤보를 맞고 경기 침체까지도 위너를 그러니까 완승을 하려는 이제 하방이라면 밑에 걸리는 데가 한 2,160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요. 네. 2,900,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시간은 인기가 많군요. 네. 그래서 오, 이제 3,000 오늘 만에 넘었네요. 하나 오늘 밤에 이 비 오는 날 네. 되돌리게 된다면 앞서 봤던 그 2,300대가 되돌림의 단기 바닥이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저 너무나 이제 비주얼로 하지만 또 아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네. 이게 이제 HTS 여셔가지고요. 피보나치 그 거의 뭐 아크 수평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저점부터 네. 3,300까지 쭉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되돌림도 한번 살펴보시겠고 이제 내일부터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네. 근데 가장 제가 한 번 빼고는 94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다 봤던 바닥은 급락이 나올 때 그걸 외국인들이 덥석덥석 때. 물었을 때가 바닥이었었습니다. 단 한 번 예외는 코로나19 때 우리 개인들이 사는데도 계속 올라갔던 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급의 패턴까지도 보시면 이제 주식이고요. 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지하냐, 아까 지옥이냐, 누구였죠? 네, 지옥이냐, 그 아. 사이의 마지막 구간을 아까 지금 한 통과하고 분은 있지 않느냐. 멘틀층 외핵 내핵이라고도 표현해 주셨어요.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주식이 그렇게 막 가진 않아요. 여기까지 왔다가 멘틀 뚫었다. 또 되돌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만큼 내린 부분을 네. 또 상승으로 되돌린다. 여기까지. 네. 예. 자 이제 부동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죠. 오늘 어, 원희룡 9분 반 남았네요. 국토부장관이 아, 네. 8월 전세 대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맨날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예, 당초 부동산 시장 올 하반기 핫이슈 전세 시장 전세 우리 시장. 몇 네. 번이나 네.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에서.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 어떻습니까? 원장관 말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 왜 전세가 핫이슈냐?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네. 2년 전 7월 30일 날 그렇죠. 임대차 3법 한번 통과되고 쓴 사람. 한번 쓴 사람 이제 시장에 나온다. 다 네.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네. 8월 9월이면 근데 그 우리 임대차 3법이 바뀌어 가지고 묵시적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이제 전세 더 할래 말래 살래 말래 하는 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엔 결정을 결정을 해야 내려야 되는 되고 거죠. 네. 이게 과거에 한 달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8월 9월에 나올 분들은 이미 나와서 집주인과 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아우성, 그분들이 막 그런 괴로움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원희룡 장관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팔고 물론 여러분들 이게 지역 차이가 큽니다. 서울에 이런 막 크죠. 강남 네. 이런 쪽에서는 전세가 귀하니까 그런 데도 있지만 전국적을 대상으로 이제 봐야 되잖아요. 국민이 전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8월에는 그 걱정은 이제 없다라는 게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였었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군데군데 특히 수도권에서도 공급이 좀 쏟아지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 신규 세입자도 일단 뭐 생활 반경이 멀어지더라도 이제 그곳으로 좀 가서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한 연말까지는 봐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연말까지. 네. 그럼 네. 거기에서 2개월 후퇴면 10월이잖아요. 10월. 그러니까 9월, 10월까지도 한 번 정도 더 전세 더 시장을 봐야 보면 올 하반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전세 대란이 있다 올지 안 올지. 없다가 거의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세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네, 그런 라는 얘기도 발언에 있어요. 대해서는 맞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임대차법을 고치는 건 법을 바꾸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이제 국회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총선 때까지는 그 임대차 3법을 그 고치지는 않겠죠. 민주당도 자기들의 존재 증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스스로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임대차 3법이 수정이 되느냐라는 건 역설적이지만 전세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해야 해야지 3년으로 임대차 3법이 바꾸겠죠. 네네. 그게 이 총선 전에라도 네. 이 수정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인데 원희룡 장관의 의견은
자신이 봤을 때 이 2+2 계약갱신이라는 게 이게 일반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하기에는 이제 이게 좀 번거롭다는 거죠. 계약할래, 뭐 신규 할래 또 하고 그 조항 보면은 실거주 하게 되면 나가야 되고 네, 뭐 나갈 때 네. 페널티는 복잡하고 어떻게 주고 이러니까 4년 뒤에 너무 오르고 그런 게 예. 있으니까 원희룡 장관은 자신은 그냥 현재 그 임대차상법 이전에 2년이었잖아요. 네네. 그걸 3년으로 그냥 꽝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뭐 전세 시장에 더 좋을 것 같다는 나름 절충안이라고 내놓은 거군요.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러면 원 장관이 전세대란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8월에는 없다. 네, 8월에는 네.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까지 8월까지는 그 임대차 3법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거에 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어. 근데 또 3년으로 이걸 4년 뒤에 말이 개정을 달라지잖아요. 3년으로 또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얘기 자체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의 근간 외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쵸.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라고 했을 때 막 그 미묘한 것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네. 하고 뭐 6개월 전에 등기를 쳐야 이제 그러니까 새로 집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 6개월 이전에 그 전액을 지불해서 등기를 바꾸지 못하면 또 그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새로운 전세 세입자한테 또 줘야 된다. 그러니까 되죠. 네. 그 여러 부분들이 맞아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고 맹점이 자기가 산다고 해서 세입자가 나갔는데 나 마음이 바뀌었어 다시 세 줄래 이런 경우에 네, 그런 막을 것들이 수가 없어요. 클리어하지가 않은 네네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거짓말해서 내가 실거주 할게라고 집주인이 들어왔는데 아니야. 실거주 또 안 아닐 하고 수도 뭐 이런 있고. 걸 또 네. 어떻게 근데 그분도요 또 실거주 한다고 왔는데 사정이 또 인생이라는 게 새끼잖아요. 그렇죠. 진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집주인.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는 것들을 필요하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과연 이 근간을 흔들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하반기 전세 시장이 거기에 대한 방증과 명분을 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올해 연말하고 내년 1분기 내에 바꿀 때는 이 시기에 바꿔야지. 바꾼다면 내년 일단 2분기로 가버리면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현행 임대차 3법으로 계약이 또 얼기설기 막 엮여서 이제 퍼져버립니다. 네. 이거는 못 되돌려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실타래 그렇죠. 못 풉니다. 네, 예.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아마 의회에서도 민주당도 한번 그런 점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네. 우리 8번 하지 말고 그럴까요? 9번으로 뭐, 갈까요? 네, 네, 그럴까요? 월세 하지 말고 네. 9번으로 그냥 넘어가 볼까요? 자막을 그걸로 정리해 주시면 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출범 이후에 최근에 굉장히 네. 빠르게 뭐 부동산 규제 완화, 전기요금 인상, 네. 최저임금 뭐 어제 결정됐고 건강보험료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하고 있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몸을 살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시장 중심, 네. 시장의 기능, 시장이 완벽하니까 맡긴다. 또 기업 존중, 또 우리의 뭐 노동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실력 존중, 네. 능력 평가 뭐 네.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도 다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다 못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두려운 거죠. 집값이 또 오를까봐 이제 두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가령 오늘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우리 그 노동자 측에서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지만은 굳이 지금 더 누가 반발하냐면 다 양쪽에서 네, 반발합니다만 노사 다 반발하더라고요. 네, 사측도 굉장히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네, 사측이 네.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쪽에 되게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 상당히 또 그렇지 5% 않다. 넘게 올렸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전기요금 인상 같은 것들도 보면 만에 하나 시장 중심이라면 그냥 올렸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한전은 킬로와트당 33원을 올려달라고 맞아요. 했는데 지금 5원 올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상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시장 존중과 시장 자율 이 자율의 원칙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겠죠. 네. 아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상황들은 좀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정책의 반영에는 좀 녹아 있었던 부분이다. 네.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시장에 맡기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안 맡기면 진짜 또 묘해지죠. 그러니까 예, 되게 딜레마겠네요. 딜레마입니다. 예, 그러면 시장엔 안 맡기는데 그렇다고 쓸 다시 수는 없고. 과거처럼 어떤 그럴 수도 없고, 반치로 갈 수도 인배나 없고. 이런 걸로 또 갈 수는 없고 그 사이에서 또 찾는다는 것은
주말의 토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었어서 아마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뭐 아마 여러분도 발언 아시겠지만은 그 고임금 노동자 정리해 주시죠. 그런 네. 것도 여기서 정리 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요즘에 증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그만큼 되게 시장이 답답하다는 얘기일 텐데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이죠? 다음 주에도 믿을게요. 이렇게 해석이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는 네. 그런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가시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 뭐 다들 예상하시는 바입니다. 비 피해입니다. 심해요. 서울 잠수교 지금 통제되고 있는데요. 퇴근길 통제 구간과 교통 대책 확인해 보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임진강입니다. 지금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 영향을 받는 임진강 수위가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예. 있는 상황인데 이 현장 연결해서 그곳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비가 언제까지 오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죠. 당장 내일 오전까지 온다고 하고요. 주말에 폭염이 왔다가 다음 주 주에 또 온대요. 또 폭우가 네.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비 소식 기상팀 연결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 일가족 사망 소식, 완도 아, 일가족 사망 소식. 안타깝죠. 오늘 속보가 두 꼭지가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동반 자살이라고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은 그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기 없죠. 때문에 네. 이것은 자살 후 살해, 아니 살해 후 자살이라고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가족 사망 사건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오늘 분석 리포트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임윤찬 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 우승했다고 실력이 좋아진 건 아니니까 더 연습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다부지게 얘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말미에 이 자랑스러운 임윤찬 군의 모습도 지켜보시기 우리 바랍니다. 임구는 내일이 더 기대돼요. 네, 그렇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비 조심하시고요. 네. 안전한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